오늘은 사주를 아예 모르는 살인이들도 사주를 쉽게 알 수 있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주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기운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글자가 나란히 내 사주에 놓여 있다면 그 글자 본연의 기세나 힘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병존이라고 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면 내 사주의 작은 특징 하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사주에 어떤 힘을 가진 글자들이 나란히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한자나 사주를 몰라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만세력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만세력을 다운받으셔서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해 주시고 어떤 똑같은 글자가 내 사주에 나란히 붙어 있는지 확인하면 끝! 아주 쉽죠? 위에 4칸은 천간, 아래 4칸은 지지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천간에 오는 병존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천간의 병존은 이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병조는 기본적으로 같은 글자들이 중첩돼서 하나의 기세가 강해지니까 본연의 기운, 매력이 두드러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조는 어떤 병존이든 간에 조금씩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도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병존을 가진 연예인이나 유명한 분들도 많은 편이랍니다. 오늘은 아래 지지에 나란히 오는 병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자수가 나란히 붙어있는 자자병존입니다. 이렇게 생긴 까만색 글자가 자라는 수의 글자입니다. 자라는 글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약간 쥐의 머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인지 이 자수는 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지에 오는 글자들은 각각의 글자들마다 자신이 소속된 팀이 있어요. 자수는 도화살이라고 하는 강한 기세와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팀에 배정받은 글자입니다. 그럼 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도화살입니다. 그래서 자자병존은 본인의 인기나 유명세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화로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돈을 번다면 도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수는 또한 물 웅덩이를 의미하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수가 나란히 있으니 무언가를 키워내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탑재한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축토입니다. 축토라는 글자가 나란히 2개 놓여 있으면 이것을 축축병존이라고 합니다. 축토는 한겨울에 얼어붙은 차가운 동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겨울의 토양이니까 차갑고 황량한 겨울에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주변을 점검해야 하는 숙명인 거죠. 겨우내 먹을 건 충분한지, 얼은 토양이 봄에 씨앗을 틔울 에너지를 잘 축적할 수 있는지, 수확이 끝난 동절기에 작물에 가려졌던 지형이 오롯이 드러나고 축토의 시간은 있는 그대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런 축토를 나란히 가진 축축병존을 가진 분들은 대체적으로 매우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치밀하고 꼼꼼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계나 세무, 금융, 재정 계열의 기본적인 능력치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협조하면서 사내 정치에 능통한 스타일은 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생활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다음은 인목이라는 글자를 나란히 가진 인인병존입니다. 인목은 12간지로는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목이 소속된 팀도 역마살이라고 불리는 이동하고 움직이고 시작하는 힘이 매우 강한 팀이에요. 네, 촉이 오죠? 그래서 인인병존은 정적인 일보다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가지는 게 아주 긍정적입니다.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어필하는 형태의 일이면 더 이런 병존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를 의미하니 명예욕도 상당히 강한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움직인 만큼 결과를 내는 형태의 성과급제나 경쟁 구도에서 스스로도 몰랐던 숨겨진 힘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음은 묘묘병존입니다. 묘목이라는 나무의 기운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묘묘.
묘목이라는 글자를 보면 뾰족뾰족하고 중간이 이렇게 쫙 하고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묘목은 글자만으로 현침살이라고 하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의미합니다. 그런 묘목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니 이런 기질이 2배 더 강해짐을 알 수 있겠죠? 고서를 확인해 보면 묘묘병조는 객지에 나가서 잔병치레하고 일에 막힘이 많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묘목의 이런 섬세하고 뾰족한 기운이 어떠한 식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묘목을 이렇게 강하게 놓은 분들이 섬세한 성격만큼이나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남들이라면 그냥 대충 하고 넘길 것들까지 체크하고 타이트하게 하는 성향 플러스 섬세함이 타인들은 놓칠 수 있는 것까지 느끼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묘묘병조는 이런 섬세함을 업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술이나 무언가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거나 만지는 직업이면 오히려 이런 병존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묘는 파성이라서 깨어짐, 부서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묘묘병존을 가진 분들은 탈골 같은 뼈와 관련된 사고수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진토가 나란히 2개 붙어있는 진진병존입니다. 진토는 10일간지로는 용을 의미합니다. 용은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오르고자 하는 동물이죠. 가장 크고 강력한 동물이며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이상적인 형태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호신 골라봐, 돼지 할래, 용 할래 하면 대부분은 용을 택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간지나는 동물이죠. 그런 진토를 2개 딱 깔고 있으니까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다른 분들보다 강해지기가 쉬워요. 체면을 중요시하고 현실보다 이상을 바라보며 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토가 또 나란히 2개 붙어 있으면 이것은 병존이면서 자형살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는데요. 자형살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살리거나 치료하는 형태의 일들이 도움이 됩니다. 진토는 사주상으로는 피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토가 병존처럼 너무 강하게 딱 들어와 있으면 피부 질환의 위험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심이 필요합니다. 사화가 2개 나란히 붙어있는 사사병존입니다. 사화 생긴 걸 자세히 한번 봐주실래요? 어딜 향해 가고 있는 동물처럼 생겼죠? 여기가 머리, 여기가 꼬리. 바쁘게 분주하게 어딜 향해 가는 동물의 모습을 가졌잖아요. 사화는 천간으로 올리면 병화의 기운과 가장 근접합니다. 화는 여름의 느낌이에요. 확장하고 분주하게 퍼지는 열정과도 같은 기운입니다. 특히나 품고 있는 병화는 양기의 화기운이니까 그 기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화기운도 강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실제로 사화의 소속 등도 마찬가지로 역마살이거든요. 답이 나오죠? 맞아요. 열기 가득한 역마이니 활동적인 직업이 잘 어울리는 병존입니다. 집순이로 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하는 행위들이 사사병존을 가진 분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오화가 나란히 2개 붙어있는 오오병존입니다. 오오병존은 고서에서 일컬어 많은 주목을 받는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화도 도화살에 배정받은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자자병존과 함께 대표적인 지지의 도화병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일에 잘 맞는 병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오병존은 자형살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성관계나 인간관계에서의 구설수 같은 일들은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명식에 따라서는 본인도 이런 오오자형의 기운으로 인간관계에서 시비, 구설, 질투나 시기와 같은 감정들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런 대상이 되어서 힘들게 될 확률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들리기에는 조금 콕콕 찌르는 느낌의 말투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에 가장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병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미토 2개가 붙어있는 미미병존입니다. 고서에서 미미병존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한여름에 조열하고 메마른 땅이 쭉 이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요.
이건 제 경험인데 주변에 미미병존을 가진 분들을 보거나 상담을 해보면 모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한 번씩 받게 되는 적이 있어요. 특히나 기미일주의 미미병존이나 사주가 매우 조열하면서 이런 미미를 가진 분들이 대화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느낌? 본인의 생각에 좀 치우쳐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고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그냥 사주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다만 본인이 미미병존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 영상 보시는 김에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금이 2개 붙어있는 신신병존입니다. 신금은 12간지로 원숭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지의 신신병존을 가진 분들은 타고난 끼와 재주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의 기질을 가진 분들이시겠죠? 같이 있으면 즐거운 분들이 많아요. 동시에 지지 신금은 인사 신해 역마팀에 소속된 글자라서 스케일이 가장 큰 역마성을 같이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뾰족한 현침의 글자가 나란히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지 신신병존을 가진 분들은 움직이는 현침살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라 사고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지지의 임목 같은 글자를 함께 두고 있으면 더욱 조심하셔야겠죠? 역마성을 써주시는 게 긍정적인 병존입니다. 다음은 유금이 2개 붙어있는 유유병존입니다. 유금은 도화살 팀에 배정받은 글자입니다. 유금은 물상 그 자체로 칼을 의미하기도 하니 유금을 나란히 가진 분들은 샤프하고 지적인 매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날카로움이 잘 조절되면 굉장한 매력이지만 사주 전체 물상이나 시기에 따라서는 좀 차갑고 냉정한 이미지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도화가 강한 사주이니 유금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이나 도화를 쓰는 일이 잘 어울리는데요. 동시에 날카로운 칼 2개를 의미하기도 하니 이런 섬세함을 잘 사용하는 일이면 더 좋겠죠? 의사 유튜버나 헤어쌤 유튜브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정교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술토입니다. 술토 2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술술병존입니다. 술토는 천간, 무무병존과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무토가 높은 산이라 굉장히 스케일이 큰 역마를 의미했잖아요. 술토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큰 규모의 역마, 해외 역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민이나 유학, 해외, 주재원 등 1등이나 해외 출장이 잦은 이러한 어떤 업상을 잘 사용해 주심이 좋습니다. 반대로 술토는 좁은 곳에 갇히면 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좁은 곳에 갇혀져서 목이 묶여있는 강아지가 도둑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움직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형태의 삶이 좋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수 2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해해 병존입니다. 해수가 나란히 2개 있으면 이것은 병존도 되지만 자형살도 되는데요. 흐르는 물이 사주에 강한 영향을 주는 형살이라 수재, 물과 관련된 사고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사주에서 수는 겨울이고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과다하게 많으신 분들은 게으름을 조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자자병존, 해해병존은 그렇기에 체력 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주어진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영살이라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고 사람을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줄 수 있는 영역에 일하시는 것들이 좋은 분입니다. 보건계열, 방역계열, 의료, 건강과 관련된 직업은 이러한 해해병존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